안녕하세요, 오징어 박사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2014년에 이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 재생의학센터의 클레어 블랙번 박사는 살아있는 늙은 쥐에게서 나이가 듦에 따라 쇠퇴하는 체내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흉선을 재생하는 실험에 성공하였습니다. 흉선에서 단지 핵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폭스에 넣은 단백질 하나만을 화학 신호를 통해 늘렸을 뿐인데 흉선의 미성숙 세포들이 노쇠한 흉선을 재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들과 유전자 제조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미 5년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조지 처치 교수팀은 돼지세포에서 인간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DNA 조각 62개를 한 번에 잘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기술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돼지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한다는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그동안 불법이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약간의 조율만 거치고 나면 올해부터는 돼지의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2005년에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늙은 생쥐와 어린 쥐를 생명공학 기술로 조작해 혈액과 기관을 공유하는 쌍둥이 생쥐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생쥐의 조직이 다시 젊어지고 노화 신호도 거꾸로 돌아가는 정말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15년이나 지나 이 실험이 잊혀질만 할 때쯤 이번에 그 연구팀이 새로운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늙은 생쥐의 혈장을 희석하면서 노후한 단백질을 새 것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백혈구, 적혈구 같은 혈구 성분이 45%고요. 나머지 55%는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와 항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굳이 수혈을 통해 전체 혈액을 다 이식할 필요도 없이 이 혈장만 이식해도 회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할 때 혈장 분리 반출술을 시술하면 대체 혈장의 구성 성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장 분리 반출술은 신장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 투석으로 불가능한 거대 분자량을 지닌 독성 물질이나 특히 단백과 결합된 거대 복합체를 제거하는데 이미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에서 임상시험의 막바지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상용화까지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실험들 이외에도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 싱클레어 교수팀은 비타민 B3의 한형태인 니코틴아마이드를 통해 하루 커피 한 잔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DNA 손상을 복구하여 회춘하는 약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임상 전에 박사 자신의 부친과 형수에게 투약을 했는데요. 폐경이었던 형수는 다시 월경이 시작되고 부친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좋아져서 험난한 산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명 연장이라는 영역에서 싱귤러리티로 작용하게 될 첨단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과연 그 기회가 올까요? 현재 지구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첨단 기술들이 활용되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 오래오래 살게 되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늘어나는 인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구의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와 과학의 발전이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환경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지구는 빙하기,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등의 이유로 이미 5번의 대멸종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예상되는 멸종은 생명체의 70%가 멸종하며 그 원인은 인류의 환경 파괴로 인한 것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학자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로 인하여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증가하면 극지방의 빙산이 녹기 시작하고 4억 명의 사람이 물 부족을 겪게 되며 인도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32배 더 증가하게 됩니다. 기온이 3도 증가하면 남부 유럽은 영구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건기가 60개월간 지속되고 매년 산불로 불타는 지역이 미국에서는 6배 이상 늘어납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일어난 거대한 산불을 비롯하여 산불은 지금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죠. 그리고 기온이 4도 증가하게 되면 남아메리카에서는 댕기열의 발생이 800만 건 이상 증가하고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인도에서 20배, 영국에서는 60배 증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전 지구적인 식량 위기와 분쟁과 전쟁의 위험 역시 2배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이 바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입니다. 어찌하였든 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수명이 증가하는 것이 지구라는 배의 입장에서 보자면 침몰하는 속도에 엄청난 가속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가 삶의 미련이 없겠습니다만 가진 것이 많고 많은 권력을 쥐고 있을수록 즉 잃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 법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공평하게 커피 한 잔 값으로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한 CEO라고 가정해봅시다. 회사의 매출이 갈수록 줄어들어가는데 사내 정년퇴직 연령을 20, 30년 늘리는 기획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앞서 언급한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회춘을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거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의 상황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특정 목표를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실험을 거쳐 만들어낸 백신이라든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기간 섭취했을 때 생식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식품 첨가제라든지 특정한 연령대의 사망률만 크게 증가시킨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이 실수로 설마 그런 것들을 고의로 유포할 일은 없겠죠. 우리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실수로 유포되어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 인구가 줄어드는 시나리오가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얼마 전 저 회춘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오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생으로 가는 길이 거의 눈앞에 있으니 앞으로는 술, 담배도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신나게 살겠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바른 먹거리와 건강에 신경을 써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지켜서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재앙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부른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지 않고 놔주는 이유는 배고플 때 잡아먹으려고 놔주는 것이지 얼룩말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